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미라클의 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고 중국, 일본, 유럽의 맹주, 독일까지 전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에 관해서는 구독자분들이 벌써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 주요 중심국들까지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독일의 폭스바겐에서 자국 본토의 공장 2개를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함으로 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죠. 근데 8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레이버 어그리먼트,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29년까지 너희들을 한 명도 자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공언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지금 유럽이 전부 다 심각하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유는 중국의 경기 침체와 EV 자동차들에게 시장을 잠식당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가 살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공장 문을 2개를 닫게 되면 몇만 명의 또 실업자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이 좋은 신호가 아니겠느냐.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유가가 급락한 이유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중국의 제조업이 더 이상 활발하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원유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중국은 지금 부동산 버블까지 합쳐서 지금 비어있는 아파트만 해도 1억 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1억 채면요, 한 채에 20가구만 독채로 한 명씩만 산다고 하더라도 20억 인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대단한 숫자죠.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리고 중국 국채 그래프를 봤는데 형편없더라고. 2.몇% 그 이자를 받고 누가 중국의 국채를 사겠습니까? 중국은 아마도 회생 불가한 분위기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디 중국뿐이겠습니까?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도 지금 부동산 버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국, 일본까지. 한국 엊그제 제가 뉴스에서 125개 지역 새마을 금고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실하다, 위험하다, 그런 뉴스를 봤고요. 네, 일본의 경기 침체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한국도 지금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냥 뉴스만 보면 부동산이 아직도 굉장히 호황이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미 연준에서 깜짝 발표를 했죠. 0.5% 기준금리 50 베이스 포인트를 낮췄습니다. 기존에 많은 전문가들은 25 베이스 포인트만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0.25든 0.5든 별로 달라질 건 없다. 하지만 0.5%를 지금 내린 이유는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죠. 말로는 미국의 경제가 리질리언트하다. 그런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믿고 계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난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자를 낼 때마다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경제 공황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그래프를 보고 설명할 때 어떤 교수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준에서 이자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경제 공황이나 경제 위기가 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기준금리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 게 아니고요. 경제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기준금리를 떨어뜨린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 경제 리질리언, 탄력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2008년 1월 달에 그 당시 미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가 나와서 미 의원들 앞에서 보고를 했죠. 지금 2008년 1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올해 조금 슬로우할 거다. 하지만 경제 위기나 공황 같은 사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신 있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해 9월 달 8개월도 안 돼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서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경제 위기가 왔었죠. GFC,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지 마시고요. 그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십시오. 그 말이 정답입니다. 우리들의 편이 아닙니다. 연준은 굉장히 정치 편협적이고요. 그러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빅뱅크들 편에 있습니다.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 편은 아니라는 거죠.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잡컷. USA에 있는 그 컴퍼니들 잡이 없어졌는데 2024년 8월 달에 엄청나게 치솟았다는 거죠. 2005년 이후로 최악이었다는 겁니다. Hiring force to lowest. 그리고 outstanding credit card balance. 크레딧 카드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 보면서도 경제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시나요? 자, 테크 레이오프가 지금 2024년에 going strong, 굉장히 강력하다. 지금 테슬라, 아마존, 구글, 틱톡, 스냅,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굉장히 큰 레이오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 보잉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이 굉장히 살벌합니다. 2023년에 26만 4천 명, 2024년 지금 8월 달까지 13만 7천 명.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요, UPS, 보잉, 아마존 이런 각종 테크 컴퍼니에서 지금 레이오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부님들 잘 아시는 타파웨어 그 회사도 엊그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번에 파산 신청을 한 거죠. 물가가 안정됐다고요? 물가가 안정된 게 아니고요, 소비자들의 소비 파워가 줄어든 겁니다. 소비 파워가 줄어드니까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순환이 아니고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0.5% 기준금리를 내렸잖아요. 0.5%는 무슨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니면 내리지 않는다. 자, 이걸 보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본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소프트 랜딩이다, 천천히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투자 상황을 원금이 보장되고 주식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고, 주식뿐 아니고 금이나 또 부동산 이런 다양한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소식을 바로바로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